다음, 날씨가 그 밖에 다른 분야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예를 생각해보자. 이 내용에 대해 정답은 날씨의 정보를 이용하여 배, 비행기 등의 운항 일정을 조절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정리해가지고 오면 됩니다. 다음은 날씨가 우리한테 주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날씨가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상재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상재해는 교과서에 164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풍, 호수, 폭설, 강풍 등과 같이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큰 피해, 다시 말해서 안 좋은 영향을 기상재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상재해에 관해서 우리가 경고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기상특보라고 하는 겁니다. 경고예요. 미리 일어날 거를 예측해서 발표를 하는 게 바로 경고죠. 그것을 기상특보라고 얘기하는데, 기상특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의보하고 경보가 있는데, 주의보하고 경보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선생님이 이것을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주의보란 기상재해가 예상이 될 때는 주의보를 합니다. 그런데 경보는요, 예상 플러스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될 때는 경보까지 내린다 이겁니다. 다시, 주의보는요, 기상재해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됐을 때 이 주의보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보를 내리게 되면 예상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피해가 있을 거라고까지 예측이 된다면 바로 경보가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씨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날씨와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날씨가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대비를 해야 되는 거를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주의보와 경보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상재해에서 우리한테 미치는 안 좋은 영향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태풍이 불면 굉장히 세고 거친 바람이 부니까 지붕이 뜯겨서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날아갈 수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부러지기도 하고 건물이 날아가기도 하는 그러한 피해가 올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집중호우 해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냥 막 잠기고 물 넘쳐나서 나고 사람들 못 지나다니 막 미친 듯이 어떻게 지나다니지도 못하고 잠기고 어떻게 살려줘 이러고 어떻게 다 그냥 잠겨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차도 다 고장 나버리고 침수차 해가지고 고장 나와서 이거 팔지도 못하고 눈물 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황사가 일어나면 중국에서 먼지가 날라와 복지 날라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먹어 중국 먼지 먹고 죽어. 호흡기 질환으로 안 돼. 그걸로 먹어버려. 그러면 우리한테 기관지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항공 운수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에 피해를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설 피해. 눈이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어떡해요. 강원도에 대설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무한도전 봤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혼자서 외롭게 일하시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국군 장병도 와갖고 눈 푸고 하루 종일 눈 푸고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똥가루 푸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상재해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지금 유시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내용이야. 알겠어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이런 여러 가지 피해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태풍이나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요, 배수구를 정확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막힌 곳이 없는지. 물이 막혔어. 물이 나가는 공간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어떡해? 넘치면 어떡해? 안 돼. 왜? 넘치면
더럽잖아요. 우리 막 변기 맡긴다 생각해봐. 화장실에서 일부 변기가 맡겼고 막 넘쳐. 생각만 들어 안 들어? 더럽죠? 그러면 안 된다고. 배수구를 뚫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태풍은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잖아요.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물건들이 날아가지 않게, 특히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매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붕이나 간판 같은 거를요. 그 다음에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농작물을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논둑이 막 넘치지 않도록 배수를 점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황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겁니다. 밖에 안 나가면 돼. 안 나가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갈 수밖에 없다 하면 반드시 무엇을 착용해야 된다? 그렇죠.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물에 황사가 들어가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마지막, 대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죠. 월동 장비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관이나 온실 작물이 얼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막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수도관에 계량기가 있는데 이 계량기 부분은 바깥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차가운 공기를 만나게 되면 거기는 거의 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이렇게 꽁꽁꽁 감아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얼지 않도록 막는 준비를 한다. 그 다음에 온실에 있는 작물들이 얼지 않도록 위에서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더 싸주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 165쪽까지 날씨는 우리 생활을 변화시켜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가를 시켜서 UCC에 날씨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만들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보고요. 사랑해요.